안녕하세요. 육아를 하다 보면 유아가 다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육아 중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워낙 범위가 넓어서 1부에는 내상, 2부에는 외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내상 부분이 가장 빈번하지만 외상 부분은 빈번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분은 외상에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경우이든 당황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응급사항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가정에 응급상황을 위한 구급상자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응급처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심각한 상황인 경우 즉시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실 때 주소와 주변의 큰 건물 유아의 상태, 다시 연락받을 연락처 등을 말해주시면 119 구급대가 신속한 출동과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임의로 괜찮아졌다고 판단하시지 말고 병원이나 약국, 응급실 등에 꼭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오늘은 내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단각 상황들을 잘 인지하셔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고열. 소아는 성인과는 달리 감염질환 등에 의하여 쉽게 고열이 발생합니다. 고열이 발생한 아이들은 홍조를 띠며 보채고 몸이 뜨겁습니다. 열사병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따뜻하고 환기가 나쁜 방에서 키우거나 밀폐된 차내에 오래 있을 때 고열이 발생되는 경우로 옷을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면서 신속히 체온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일사병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고열을 일으킨 원인 질환을 찾아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탈수, 설사, 구토, 수분 섭취의 감소, 고열 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소아 환자는 심한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영아 또는 소아가 총 몸무게의 7에서 10% 정도의 체액을 상실하거나 청소년이 5, 7%의 체액을 상실하면 탈수로 인하여 심박출과 체계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신부전, 쇼크,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3열성 경련. 발열은 감염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므로 고열 그 자체가 질환은 아니고 열이 아주 높다 할지라도 소아에서는 대부분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고열의 경우 약 5% 정도가 열성 경련을 일으키며 보통 바이러스 감염, 위장염, 장미진, 중이염 또는 기타 열성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5세 이하의 유아에게서 고열이 나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열만 떨어져도 대부분 경련을 멈춥니다. 일단 열성 경련의 경우 담요나 옷을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며 전신을 골고루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분노 경련은 영유가 심하게 울다가 파랗게 변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멈추면 대부분 이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간질 발작. 간질이 있는 아이에게 또는 간질 발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열이 날 수 있습니다. 간질 자체가 고열에 의하여 시작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구분은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열성 경련 시에는 발작 시간이 극히 짧은 반면 간질 발작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경련 중 일대 물어버릴 수 있기에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안 되며 턱을 움직이거나 입을 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간질 발작이 끝나면 성인에서처럼 발작 후 상태가 지속되며 상태에도 의식이 혼미하고 호흡이 느려져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고열이 아니더라도 발열과 연관되어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두뇌와 척수를 감싼 내막의 바이러스 또는 세균의 감염에 의한 수막염인데요. 전형적인 증상인 두통, 목경직, 경련 등이 나타나기 전에 인후통이나 상부호흡기 감염과 같은 증세가 먼저 나타납니다. 수막염이 의심되는 소아는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시켜야 합니다. 오복통. 소아에서 복통의 중요한 원인으로 급성 충수염이 있는데 주로 10에서 25세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5세 미만에서 진행성의 복통을 호소하는 병력을 가지면 일단 급성 충수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은 배꼽 상부에서 답답한 느낌으로 시작되어 점차 진행되며 그 후 우하복부로 통증이 점차 심해집니다. 복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영유아는 자꾸 보채며 발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 충수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확실한 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급성 충수염의 특징은 바이러스성 혹은 세균성 위장감염과 거의 비슷하므로 오진되거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복통을 호소하는 어린이는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환아를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6중독. 중독은 저독성 물질 섭취, 위험물 중독, 흡입에 의한 중독, 피부를 통한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 환자는 구토, 호흡곤란, 복통, 발한, 의식장애,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유지하며 만일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피부가 위험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중독 가능성이 있는 약물, 화학물질, 약병 등을 수거하여 비닐팩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가 병원에서 어떤 물질이 원인인가를 빠르게 파악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경련이 있을 경우 강알칼리 제제, 석유 화학 제품을 복용한 경우 아이에게는 구토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입주위나 입속에 복용 물질에 의한 화상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토를 하게 되면 2차 화학 화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유, 가구 세척제 등 석유화학 물질을 복용한 경우 폐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한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중독 상태 즉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의 경우에는 환자가 섭취한 음식을 파악할 수 있다면 남은 음식을 환자를 이동시킬 때 같이 병원에 가져갑니다. 벌레 또는 동물의 경우 펄에 쏘인 경우, 침이 박힌 경우 핀셋이나 집게를 이용해서 제거하면 벌독을 짜내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벌침을 빼야 합니다. 통증, 부기, 구토, 어지럼증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입안에 세균이 많으므로 즉시 상처를 흐르는 물로 씻고 깨끗한 천으로 덮은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개의 경우 광견병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경우 1열이 날 때 3개월 이하의 영아가 열이 날 때 매우 아파 보이고 점점 심해진다고 판단될 때 의식이 없거나 점점 나빠질 때 다리를 절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빠르게 숨을 쉬거나 숨쉬기 힘들어서 잘 먹지 못하거나 놀지 못할 때 목이 뻣뻣하거나 경련을 할 때 이토할 때 반복적으로 심하게 토할 때 배가 평소보다 고픈 듯이 보일 때 배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 3일 이내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경우 탈수 현상이 있는 경우 녹색 혹은 피 색깔의 구토를 하는 경우 3기타 처음으로 경기를 할 때 검은색 변을 보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볼 때 머리를 다친 후 의식이 흐리거나 자려고만 할 때 등의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경우라고 생각되는 경우만 추려봤는데도 내용이 기네요. 다음에는 외상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